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올해 미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4 공화 경선의 두 번째이자 첫 번째 직접 투표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포인트 차이의 압승으로 개막 2연승을 거둬 독주 체제, 대세론을 일찌감치 굳히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만 4천여 표를 얻어 54.5%를 득표했으며 헤일리 전 주지사는 12만 9천여 표, 43.2%를 얻어 11.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2연승으로 대세론을 더욱 굳히게 됐는데 이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헤일리 후보는 2월 24일 자신의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마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헤일리 후보의 경선 중도 하차 여부와 관계없이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1인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만 현재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의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저녁 개표 초반 승리가 유력해지자 뉴햄프셔 내슈아에 마련된 선거본부에서 승리 연설을 하면서 멋진 저녁이라며 자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하면서 재선 도전의 첫 발을 순조롭게 내디뎠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동시에 양당은 사실상 본선 대결 구도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민주당의 득표 이슈인 낙태 권리를 강조하며 본격 새몰이에 나설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남부 국경을 통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와 인플레이션,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남부 국경 봉쇄, 외교 무역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 등 기존 핵심 공약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2023년 한 해 전국 평균으로 5.2% 올랐으며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인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은 지난해 마이애미, 샌디에이고, 시카고, 보스턴 등 전국 평균보다 많이 인상됐고 워싱턴 DC, LA, 라스베가스 등은 평균을 약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LA가 중위 가격인 $110만 전년보다 1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중위 주택가격이 $99만 8천,000에 0.5% 오르는 데 그쳤고 워싱턴 DC와 알링턴, 알렉산드리아의 지역은 중위 주택가격이 $59만 전년보다 6.2%가 인상됐습니다. 라스베거스는 중위 가격 $46만 3.3% 높아졌고 애틀란타는 중위 가격이 $41만 5천,000로 4.2% 인상됐습니다. 마이애미는 $58만 2.8%가 올랐고 달라스는 중위 가격이 $43만 5천,000로 전년보다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놓고 각국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기차 업체의 선두 주자였던 테슬라가 최저 $2만 5천 수준으로 예상되는 보급형 모델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그동안 저가 모델을 주로 생산해온 중국 업체들은 각종 신기술을 탑재한 신형 자동차를 출시하며 고소득층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4분기 전기차 생산 1위 자리를 중국 비아드에 내준 테슬라는 암호명 레드우드라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오는 2025년 중반부터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새 모델은 소형 크로스오버 차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기의 초침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자정에 가깝게 설정되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학회는 어제 지구 종말 시기의 초침을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까지 90초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미 핵과학자회는 지구 종말 시기의 초침을 2020년부터 100초 전으로 유지해오다 지난해 90초로 당긴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사행 우려가 고조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는 90초로 설정한 위험의 근거로 핵 위협,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 등을 들었습니다. 보잉이 제작한 여객기에서 이번에는 이륙 준비를 하다가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델타항공 982편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15분쯤 애틀란타 하트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중에 앞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여객기는 보잉 757 기종으로 당시 17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잉사가 제작한 여객기들은 비행 중 동체 측면이 뜯겨 나가거나 결함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며칠 전에는 화물기가 운항 중 엔진에 불이나 비상 착륙을 하기도 하는 등 품질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어제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인 주 하원의원인 샘바, 홍수정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고 한국전쟁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10만여 명의 한인 이민자와 130여 개 한국 기업이 145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과 조지아주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비롯해 한화 큐셀, SK 등 한국 기업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며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